안녕하세요. 법을 읽어주는 남자 법익남 김정철입니다. 요즘 그 박수홍 씨 그 형제 간의 법적 분쟁 그 문제로서 친족상도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70년 만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위헌 결정을 받고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는데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홍 씨가 나라를 바꿨다. 박수홍 씨 그 와이프 아내분께서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죠. 정말로 이번에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는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게 박수홍 씨입니다. 저도 뭐 연예인 관련된 사건들 굉장히 많이 다뤄봤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횡령 배임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연예인들과 매니저의 분쟁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횡령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친형이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거의 60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다라는 거거든요. 연예인이 연예인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그 친형이라는 분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로 더 중한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만큼 그 횡령의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법원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족 간의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법이 개입하지 말고 또 친족 간의 관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도 이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박수홍 씨가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 여기에 큰 역할을 하신 만큼 다른 많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친족 간의 분쟁에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족상도례라는 게 뭐냐면요. 친족 간의 어떤 재산 범죄와 관련된 뭐 사기, 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주자. 이게 이제 친족상도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가정의 문턱을 넘지 말아라. 우리 옛날에 보수적인 분들이 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아들이 훔쳐간다거나 이러면 이게 다 형이 면제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친족상도례라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친족상도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328조 1항의 친족상도례가 있고 328조 2항의 친족상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같은 가까운 친족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재산범죄를 범하면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면제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는 있는데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면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항을 보면 위에 1항의 친족 이외의 친족, 그러니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얘기합니다. 뭐 사촌 동생 뭐 이렇게 하면은 같이 집에 안 살잖아요. 뭐 형제들,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도 형제이긴 하지만은 같이 살진 않죠. 그러면 이렇게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친고죄라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처벌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뭐 절도죄 이런 것들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고죄가 되면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은 수사기관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친고죄라고 하죠. 그래서 1항과 2항, 쉽게 얘기하면 가까운 친족, 두 번째는 동거하지 않는 좀 먼 친족, 이런 경우로 나눠가지고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모든 친족과 관련되어서 범죄를 형을 면제하는 것을 폐지하고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든 뭐 동거하는 친족이든 뭐 부자 관계든 간에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친고죄의 고소가 뭐가 다르냐를 아셔야겠죠. 친고죄의 고소는 일반적인 고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은 고소기간을 도과하면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그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를 하려면은 각종의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하는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친족 상도례를 통해서 친족 간의 분쟁에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고리타분한 개념이 이제 깨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친족 간에도 고소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건을 맡아보면은 가족 간의 분쟁이 더 심할 때가 있어요. 절대 이분들 사이에서는 화해라는 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가족 간의 분쟁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왜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싸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형제들끼리 분쟁이 나면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새해에는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친고죄가 폐지된 이상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진행이 되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됩니다. 친고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합의하게 되면 공소기각이라 그래서 사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들끼리 싸우게 됐거나 뭐 가족들 간에 그런 분쟁 때문에 형사 절차까지 갔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과가 생기고 형을 선고받기보다는 잘못한 게 있다면 가족끼리 서로 화해하고 또 피해를 입힌 게 있다면 피해를 변상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친족 상도례를 통해서 오히려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친족 상도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이제 친족 간, 가까운 친족이라도 사기, 절도, 횡령, 배임, 권리행사 방해, 작물 이런 재산 범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된다. 대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를 해야지만이 처벌된다. 두 번째,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사건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화해하셔라. 여기까지 법익남의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